같고요. 이러면 제가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기초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너무 기초적이지만 근데도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이런 거였어? 라고 싶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품사 정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품사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뭐뭐사라고 끝나는 단어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명사, 동사, 형용사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나요? 오, 오, 네. 한번 그럼 빨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 뭐 있죠? 명사, 이제 명사라는 것이 이제 조금, 제가 이거를 왜 다시 하냐면 그 이후에 가에서도 또 이제 반복으로 해서 이 명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there is, there are를 하면서도 잠깐 살펴봤을 때, 셀 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했을 거예요. 자, 명사라고 하는 것은 noun이라고 영어로 말하고요. 제가 이제 뭐 필기 같은 거 할 때 n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잘 이제 봐주시면 돼요. 명사는 이름 명자 써서 이름을 가진 모든 단어들을 말합니다. 사라는 말은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진 단어, 명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명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이것을 조금 그래머인 유주에서 이후에 정말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데, 이 영어권 사람들은 셈을 좋아해요. 어, 왜 그 문화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농경사회였지만 그 사람들은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셈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하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어로 발달을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s를 붙여두느냐 또는 어를 앞에 붙이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곧 해볼 텐데, 일단 명사는 이름을 가진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를 따로 구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명사라는 말이 있어요. 명사의 앞에 대자만 하나 붙었죠. 그래서 명사는 이름인데 걔를 대신 불러준다라고 해서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진이에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 실명 알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제 이름은 원래 이진인데 나, 걔, 너라고 다 대신 불러주죠. 이름 대신에. 제가 진이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나는이라고 말해주는 걸 대명사라고 하고, 뭐 I, you, he, she, it, they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을 칭해주면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요. 이것, 저것이라고 뭐 불러줄 때는 지시 대명사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사,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죠.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시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이상한 데다가 ing를 붙인다거나 시제 변화를 엉뚱한 데다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시제 변화는 동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우리가 앞에 과에서 다루었던 그 시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동사와 비동사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헷갈려 버려요. 이제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40강까지 해오셨는데 이제 알고 계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거 구분을 잘 하시면 좋은 게,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복습 차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계속 형태 변화한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 동사의 변화냐 비동사의 변화냐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일반 동사는 한다, 동작을 나타내는 것, 비동사는 상태나 감정이다 보시면 되겠고, 형태 변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 동사는 부정문이나 의문문 할 때 두라는 조동사가 도와주는 애가 있는데, 비동사는 얘가 혼자 낫을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문장 앞으로 와서 질문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형태 변화에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조금 뒤쪽에 나오는 거예요.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용은 꾸며준다라는 얘기죠. 뭐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꾸며주는 그 중에서 뭘 꾸며주느냐? 무엇,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어떠한 컨디션을 조건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예쁜, 키가 큰, 뚱뚱한, 뭐 똑똑한 이러한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이 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다시 보겠고 이 과에서는 이 그래머 인 유즈 베이직에서는 좀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제가 그 보충 자료에서 드린 부분이 뭐냐면 분사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분사가 뭐냐 하면은 방금 나왔던 동사가 형태 변화를 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차한다는 동사죠. 동작이니까. 근데 주차된 또는 주차하는의 모습을 변해서 이러한 형용사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명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 주차가 된 상태이다 또는 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쓰는 게 형용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사 여기서 이 부사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질문이 엄청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죠. 이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특히나 제일 많이 물어보셨는데 부사는 이 부가적인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가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꼭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스프 같은 양념 같은 이렇게 간을 맞추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위치는 아무데나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해주실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뭐 빈도부사 같은 경우는 일반 동사 뭐 앞에 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법칙은 있긴 하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사는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달린다라는 게 동사라면 빨리 달린다 그래서 빨리가 해당되는 게 부사가 됩니다. 또는 형용사가 아까 예쁜에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그죠? 예쁜 사람 할 때 사람을 꾸며줬죠. 근데 진짜 예쁜이라고 할 때 진짜는 형용사를 꾸며주게 되죠. 그게 바로 진짜에 해당되는 게 부사예요. really 뭐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전치사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전치사가 도대체 뭐냐 지금 여기 보면 preposition이라고 되어 있죠. pre라는 말은 앞선이라는 말이고요. position은 위치죠. 그러니까 앞에 놓는다라는 얘기예요. 전, 앞에, 놓을 치자죠. 마찬가지로 영어도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놓는데 뭐 앞에 나요? 명사 앞에 놓습니다. 명사 앞에 놓는다. 그래서 전치사는 항상 뒤에 같이 따라오는 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치사라는 거는 위치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있죠. 그래서 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말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이름에 없잖아요. 그냥 위치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역할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손 드셨어요? 혹시? 손 이렇게 드셨는데? 네. 음, 채팅방에 이따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는 요거 지금 계속 했던 것들이죠. 조수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수의 역할이기 때문에 동사가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혼자는 절대 안 다니겠죠? 그리고 동사 앞에 조수가 일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동사 앞에 오고요. 조수가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동사는 항상 원형 편한 상태로 그냥 올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조수들을 오늘 조금 더 살펴보면서 정리할 겁니다. 다양한 조수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를 좀 정리를 하시고 맞게 그 역할에 맞게 또는 뉘앙스에 맞게 잘 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품사에 대한 이야기는 해봤고 이것보다 더 많은 품사는 있지만 기본적인 품사들은 여기까지 일단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조동사 정리를 해볼게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다양한 조동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써보려고 하니 틀려요. 아니면 어떻게 말을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씩의 역할은 다 알고 있지만 이거를 언제 쓰는지 정리가 머릿속에 한꺼번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하는 부분은 숲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나무 하나씩을 살펴봤다면 전체적인 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골랐을지는 또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조동사 여러분들 처음에 뭐 봤어요? will 보셨죠? will. 그래서 의지, 나 뭐뭐 할 거야. 의지나 또는 미래, 앞으로 뭐 어떻게 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할 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will이었습니다. will의 부정은 will not 이었고 줄임말이 희한하게도 won't였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스피킹 이제 연습하실 때 발음을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잘 하셨어요. 제가 이걸 좀 집어드리긴 했는데 오 발음을 이응처럼 입술을 좀 더 동그랗게 모으고 앞으로 보내는 won't 소리입니다. want와 달라요. 우하고 won't라고 발음해 주셔야 want와 구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응 받침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won't. 그렇죠. 네, 오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can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can은 잘 이해는 하고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는 부분이 바로 can입니다. 참 희한하죠? 네,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면 무슨 말이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can은 할 수 있다, can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는 대신에 가능성을 나타낸다. possible, 가능성을 나타낸다. 또 여기서는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허락을 구할 때 언제 쓰는지를 좀 더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그 상황을 연결을 시켜야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이 말을 뱉어낼 수 있어요. 단순하게 한국말로 기억해 두시면 그 상황과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an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가능해 you can 안 돼, you can't 한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 라고 할 때 I can't do it 이렇게 이러한 예문을 하나씩 대표 예문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자, 아까는 해도 돼요. 허락, 수락 할 때 쓴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can보다는 하나 강한 어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hould 어때요?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이거는 해야 해요가 아닙니다. 의무감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조언과 제안해 줄 때 씁니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후에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하시게 되면 회의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의견을 많이 제시하시겠죠. 그래서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should예요. should. 기억해 주시고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You shouldn't 입니다. 강하지 않은 어조예요. 물론 can보다는 강한 어조지만 should는 그렇게 강한 어조는 아닙니다. 의무감이 없기 때문에. 의무감이 있는 건 바로 must가 되겠죠. 얘는 강한 어조입니다. 그래서 해야 합니다. 의무를 지니고 있고요. have to와 비교했을 때에는 have to는 좀 더 개인적인 것들이라면 must는 법칙, 규칙, 규율들이 있는 거죠. must에서 주의하실 점은 must는 부정이 두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must에 not을 붙인 must not, 줄여서 mustn't 라는 표현. 여기에 한글 뜻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면 안 돼. You must not park here. You must not swim here. 여기 주차하면 안 돼요. 여기 수영하면 안 돼요. 안 돼는 must not이다. 그런데 해야 한다의 반대말이 할 필요가 없다도 될 수 있죠. 그때는 don't have to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정은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뭘 봤냐면 can, should, must 어때요? 이 어조의 강조, 강세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조동사가 이번에는 추측 조동사로 다시 한번 나눠봤어요. 추측을 할 수 있는 표현들이 이런 게 있었죠. may와 might. 우리 그래머 인 유즈에서는 might만 살펴봤는데요. 이 다양한 추측 조동사가 있습니다. 우리 might는 일상생활에서 may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고 may보다는 조금 약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의 약한 추측.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라면 maybe나 여러분도 들어보셨다시피 may는 한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can으로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아까 가능성에 대해서도 쓸 수 있다라고 했듯이 can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라고 할 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can 같은 경우는 may처럼 쓸 수 있어요. may처럼 한 50%의 확률을 쓸 수 있는데요. may와 can의 차이점 같은 경우는 he may be at home. 그는 집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요 정도라면 can 같은 경우는 어떠한 옵션이 주어질 때 쓸 수 있습니다. He can be at home or he can be at school.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네, 집에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어떠한 그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을 때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can't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추측인데 can은 한 50%의 추측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can't가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확실한 추측이에요. 그럴 리가 can't be. 절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라는 말로 굉장히 강한 추측이 됩니다. It can't be. 그건 그럴 리가 없어. 사실일 텐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확률을 가지고 있을 때 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래머 인 유즈 교재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should에 대해서도 추측을 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는 많이 안 보고 갔어요. 네, should도 추측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maybe보다 should be가 좀 더 확실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보고서 이럴 거야 라고 추측을 했을 때 근거 있는 추측일 때 80% 정도의 확률을 가진 게 바로 should입니다. 그래서 그럴 거야 라는 표현으로 어느 정도 확실한 거죠. 그리고 shouldn't 하면은 안 그럴 거야 라는 80% 확률입니다. 자, shouldn't보다 좀 더 강한 추측이 뭐라고요? can't,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부정으로 추측할 때는 shouldn't보다 더 어조가 강한 거는 can't예요. 자, should보다 좀 더 확실한 걸 얘기할 때 must. 우리 요거는 교재에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뭐뭐 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 할 때. 그리고 must not, must는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긍정의 추측 같은 경우는 must가 가장 확실한 추측이 되는데요. 부정의 같은 경우는 can't가 더 확실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조동사의 정리였는데요. 조동사를 지금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어투의 또는 의무감의 정도에 따라서 나눠봤습니다. can이 가장 약한 거 그렇게 해도 돼. should는 그러는 게 좋을 거야. 제안할 때 must는 해야 돼. 굉장히 강할 때. 그리고 우리가 추측을 할 때 쓸 수 있는 조동사도 따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50% 확률 may, 그거보다 낮은 확률 아마 그럴 수도 있어 might, 그거보다 높은 확률 should, 근거를 가지고 추측할 때, 그리고 틀림없이 그럴 거야 더 높은 확률 must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단계별로 이렇게 확실성에 따라서 차이를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초보자분들은 이것을 그 뉘앙스에 살려서 그 상황에 맞게 그것을 골라 쓰는 것도 머리가 사실은 아플 거예요. 잠깐 이거 한 80%의 추측인가 하면서 또 막 슈드를 써야 되나 또 고민을 하실 텐데 그냥 크게 생각하셔서 might를 많이 쓰면 된다. 모르겠어. 그럼 might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어느 정도 확실해 그럼 must를 쓰셔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동사 정리, 품사 정리가 되겠고요. 오늘은 조금 더 힘을 주고 싶었던 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셨던 이 소리 법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지만 좀 더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자세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발음 중에서도 발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리의 개념이고요. 소리 중에서 이 소리라는 것이 억양이 될 수도 있고 강세가 될 수 있고 연음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떻게 법칙을 갖고 있고 맞물려서 이러한 소리를 나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이거 잘하면 여러분들 리스닝도 정말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부터 우리는 원초적인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들리지? 또는 왜 나는 내가 말하는데 소리가 다르게 들리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궁금증들이. 그러면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어와 영어의 소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면 좋아요. 여기 지금 한국어는 음절박자 언어다라고 했고요. 영어는 강세박자 언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음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한숨이 음절이 뭐야? 한음, 두음 이렇게 그 절 이렇게 잘라지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은 한 음을 내는 박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한국어는 음절 박자 언어라는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하면은 하나의 그 뭐라 그러죠? 하나의 글자마다 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자가 다 있어요. 그렇죠? 끊어지는 박자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그러면 얘는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섯 박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면 지금 여덟 박자가 나왔죠. 그렇죠? 의미는 똑같은데 우리가 말하면 말할수록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든 거에 박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영어는 강세 박자 언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강세에 따라 박자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음절 하나하나가 아니라 강세. 그래서 길이가 아무리 길다 해도 강세가 두 번 있으면 걸리는 시간은 똑같아요. 같은 박자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한번 해보자 하면 여기 지금 강세 박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Nice to meet you와 It's nice to meet you 이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만나서 반갑습니다와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그랬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강세가 nice에 한 번, meet에 한 번 있어요. 여기서도 여기 nice에 한 번, meet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짠, 짠, 짠 요렇게 강세 표시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 nice to meet you 두 박자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면 It's nice to meet you 얘도 두 박자예요.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nice to meet you It's nice to meet you 시간이 똑같아요. 걸리는 시간이. 그래서 어떤 건 되게 빨리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떤 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또는 더 짧은 문장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잘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박자 안에 이걸 발음을 해줘야 되니까 얘를 죽이는 거죠. 얘네들을. 강세가 없는 애들을. 그러니까 얘네들을 잘 안 들리고 나는 왜 아무리 들려도 단어씩밖에 안 들리죠?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게 맞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럼 강세라는 것을 어떻게 발음해 주냐라고 할 때 강하고 길게 발음해 준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피드백 드릴 때 조금 더 늘려서 해주세요, 좀 더 길게 해주세요 라고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강세는 무조건 강하게만 아니라 길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차이를 꼭 아시려면 이 연습이 잘 되셔야 돼요. 딴딴딴딴딴딴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리듬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영어는 강세 박자 언어고 강세가 있는 건 강하게 그리고 길게 발음을 해주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럼 나는 강세를 찾고 싶어요. 강세는 어디 있죠? 라고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강세는 어디에 있대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명동 형부 의지. 여러분들 형부 있으세요? 저는 형부가 없어요. 명동에 있는 형부한테 의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명사, 동사, 이거 볼까? 형용사, 그리고 부사, 그 다음에 얘는 의문사. 의문사, 그리고 아까 지시 얘기했었죠? 지시사. 명사, 이름이니까 중요하겠죠? 동사, 동작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꾸며주는 거 형용사, 그리고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그리고 언제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당연히 중요하겠죠. 의문사, 그리고 이거요, 저거요 얘기해주는 지시사까지.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강세를 주는데 그 중에 이러한 품사들이 보통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해줄 거고요. 그래서 다시 강세 박자 언어 한 박자, 두 박자, 여기서도 한 박자, 두 박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강하고 길게 읽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죠? 그죠?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할 거예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t와 you는 얘는 보통 치읓 발음돼서 meet you 해도 돼요. 그런데 추 가면 좀 더 편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면 nice to meet you.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강세 있는 거는 발음을 다 길게 해주고 nice, nice, nice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같이 그냥 툭 붙어가는 거예요. nice, nice 여기까지 하고 얘는 어떻게 돼요? meet you, meet you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업혀갔어요. 요렇게 업혀갔어요. 근데 업혀갈 사람 애가 없네. 얘는 그쵸? 그럼 여기서 툭 붙여볼게요. It's nice, it's nice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덩어리로 한번 해볼까요? It's nice to meet you. 음, 그렇죠? 길게 끌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걸리는 시간이 똑같으려면 it's t, y 이런 것들은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정상이다. 내 귀를 탓하지 말아요. 여러분 귀는 정상이에요. 여러분 귀는 절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입이 잘못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이렇게 안 들려 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안 들려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발음을 안 해주는 게 정상이라는 걸 아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음을 안 해주면서 여러분들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발음을 못하면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스피킹 연습하실 때도 그런 것들 떠올리면서 명사냐 동사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한번 예문 읽어볼 거예요. 자, 이제 실전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아까 강세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어디에 있는 누구한테? 좋아, 좋아, 좋아. 맞아. 명동, 향부, 의지였어요. 자, 그럼 여기 찾아볼게요. 어디에 강세가 있을까?
자, 얘 뭐예요? 얘는 뭐예요? 품사. 자, 우리 품사. 네, 사. 대명사였어요. 얘 이름 아니, 그죠? 이름이 아니죠. 진이는 안 했잖아요. 나는 했었죠. 대명사예요. 그럼 얘는 명사 아니죠? 어, 그죠? 그죠? 얘는 비동사인데, 얘는 비동사는 보통 이제 일반 동사 아니니까 얘도 힘을 뺄게요. 그러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interested. 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테니스. 요렇게 올 거예요. 자, 요렇게 올 거면 다시 요렇게 와요. 얘네들은 어떻게? 슉! 요렇게 붙어.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갈 거예요. 그렇죠? didn't. 어, didn't. 그렇죠. 음, 음.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고, interest 하고 여기 interest 여기까지 해보세요. interest. 그러면 하면 힘 다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지금? 힘이 다 빠졌는데 다시 T 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하고 들은 갈 거야. 들은 네. 트든으로 가야 돼요. 아, interested in tennis. interested in tennis. 그렇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음 발음을 하게 되면 힘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모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interest 하고 모음 다 빼세요. 들은 tennis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I'm interested in tennis. 그렇죠? 자, didn't 하고 올라가면 안 돼요. 아직 기다려야 돼요. interested in tennis 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그렇죠. 자, 또 해볼 거예요. 자, 어디에 강세가 있는지 맞춰볼까요? 그 다음 문장. 동사, 예, 명사, 그리고 명사지. 예명사지.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My aunt is afraid of.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강세를 표시할 때는 모음에 표시해 줍니다. 모음에. 소리를 만드는 건 모음이에요. 자음이 아니에요. 소리를 만드는 건 모음이에요. 다시 기억하세요. 음.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자, 얘를 업혀갈 거예요. 그러면 얘는 뚝 붙여가고 그러면 my aunt is. 그죠? 하고 t 아니고 거의 t스로 갈 거야. my aunt is. 하고 얘는 자, 요거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실래요? 그쵸? 자, 여기 보면 얘가 여기에 강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힘 빼야 되죠. 그러면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fraid 하고 가는 거야. afraid. 음,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발음을 모르면 들을 때 afraid가 뭐예요? 물어봐요. 왜? 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afraid of. 여기까지 가야지. 이렇게 업혀가야 되겠죠. 그래서 my aunt is afraid of 아니고 얘도 소리가 없어질 거야. afraid of. 소리 없어요? 듭으로 갈 거예요. 네. 하고 snakes. 없어요. 자, 다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모음에서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모음이 소리가 나요. 그러면 나는 소리를 죽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음 발음을 안 해야 돼. 그쵸? 모음 발음을 안 해야 된다고요. 네, 얘 같은 경우 모음 소리가 빠져야 된다고. 그러면 afraid이 되는 거야. afraid, afraid. 음, 음, 음. 소리 없어요. The snakes요. My aunt is afraid of snakes. 네, afraid of snakes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 가볼게요. 자, 이제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스피킹 연습하실 때 나왔던 그 스피킹 스크립트에서 가져왔어요. 자, 우리 한번 빨리 가볼게요. 자, 어디 있어요? 여기서 강세, 레이트, 그 다음에 스쿠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두 음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어디 있어요? 아, 뭐죠? 그렇죠. 여기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도 결국에는 두 박자에 다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디 있죠? Look, 이거 어디 있어요? 네, 네.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두 박자에 끝나야 돼요, 여러분. 다 똑같은 박자에 끝나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쪽으로 쓱 갈 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You're late. 그렇죠? You're late. 그렇죠? 이제 앞으로 얘는 you are가 아니란 얘기예요. You're late. You're late.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업혀갈 거야. later. later. 그렇죠? 모음 발음 안 할 거예요. later. 그렇죠? 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같이 해볼 거예요. You're late for school. 다시 한번. You're late for school.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붙어가고 그 다음에 하고 요렇게 붙어볼게요. Your wallet is. Your wallet is. 이 소리는 없겠죠. wallet is로 될까요? Your wallet is.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On the table. On the table. 자, 네, 같이 해볼게요. Your wallet is on the table. Your wallet is on the table. 좋아요. 그렇죠. 자, 이거 해볼게요. 던질까요? Look. 좋아요. 자, 요것도 제가 말씀해드린 적이 있는데 얘는 오는 우 소리가 아니라 으 소리예요. 그래서 look, look. 그렇죠? 그 다음에 얘 한껏 그렇지 맞아요. 자, 자, 그래서 이거 같이 붙어가죠. there's an, 네, elephant. 자, 요것도 자, 코끼리 발음 얘 살리고 나머지 다 죽일 거라고 했어요. 모음은 elephant. 그렇죠? 자, 다시 잠시만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there's on 아니고 there's an. there도 아니에요. there도 아니고 there's an elephant이야. 그렇죠? 그렇죠. There's an elephant. 음, 저 elephant 이렇게 됩니다. 네, 네, 그렇지 좋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방금 했던 것처럼 단계를 생각해 볼게요. 뭐였죠? 자, 단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명동형부의지인가? 먼저 명동형부의지, 의지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업혀갈 건지 이렇게 띵 붙여갈 건지를 한번 또 뿅, 그죠? 이렇게 하고 나머지 뭐 해야 돼요? 또 모음 없애, 모음 없애, 모음 없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먼저 표시해 보세요. 공부하실 때 이제 내가 이제 발음 공부를 해보겠다 하면 그리고 표시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제가 발음할 때 그렇게 발음을 하나.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들리는 거구나 라고 이 법칙을 적용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리스닝 이 훈련이 같이 됩니다. 제가 빨리 발음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 스피킹 같은 경우는 천천히 같이 먼저 하자는 차원에서 굉장히 천천히 해요. 그런데 이 천천히 하는 것에 특징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마구 천천히 하게 되면 You are late for school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제가 발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천천히 해도 You're late for school. You're late for school 했을 거예요. 아무리 천천히 하더라도 짧아야 될 거는 빨리 해버리고 길게만 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멋있게 발음을 하고 싶다, 멋있게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해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절대 빨리 말하는 게 답이 아니라 오히려 천천히 말하는 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꾹꾹 누른다고 하잖아요. You're late for school. You're late for school. 네,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그 리듬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냐면 여기 고무줄을 이렇게 걸어놓고 짠 늘리는 것처럼 연습하셔도 좋고 장음에 늘린 탄력성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잠시만요. 자, 이렇게 엄지에다가 고무줄을 걸어놓고 당기면서 하셔도 좋고 또는 제가 이제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 갖고서 꾹꾹 누르면서 하라는 거 있어요. 하면서 눌렀다가 다시 티용 하잖아요. 이런 공도 좋고 이런 다시 탄력성이 좋은 거 가지고 하면 이렇게 소리에는 이런 탄력성이 있구나. 우리나라 말은 따따따따따따따 탄력성이 없어요. 네, 나라라라라 이런 탄력성을 느끼고 체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도구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소리에 대한 전반적인 법칙이었다며 그런데 또 예외가 나와요. 네, 이게 지금 이번에 넘어가는 그 이후 수업 있죠. 40강 때에 있는 수업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거 한번 참고하시라고 먼저 가져와 봤어요. 보통의 경우는 명동형부 의지에 강세가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결국에는 강세가 있다는 거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강세를 주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명동형부 의지의 법칙에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나올 건데 예를 들어 He isn't thirsty but she is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 그는 목이 마른데 but she is not thirsty에 해당되는 말이죠. 근데 줄여서 얘기해 그녀는 안 그래요. 그녀는 그래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그런데 얘는 안 그래요. 우리도 지금 비교하는 대상의 강제를 주죠. 그래서 보통 강세를 줄 때 또 not 아니다라는 말에 강조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비교하는 대조되는 상황일 때에 강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는 우리가 배운 대로 thirsty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강세가 들어갈 것 같은데 isn't가 더 중요한 말이에요. not이 더 센 말이에요. 더 중요한 말.
그래서 여기서는 he isn't thirsty. he isn't thirsty. 이렇게 돼요. 그리고 원래 여기서 보면은 지금 동사 비동사에 이제 she is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he와 she 걔는 그런데 걔는 안 그래이기 때문에 but she is 걔는 그래 she is 하고 떨어져야죠. 요렇게 구분하는 거라는 she is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얘가 지금 동사고 명사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없죠. 하지만 얘는 지금 not이라서 중요한 말, 제일 중요한 말이고요. 얘는 여기서 커피를 선호하지만 얘는 커피를 안 선호해 라는 얘기 때문에 제가 커피에다가 강세를 줘볼게요. 그러면 she prefers coffee, 커피를 선호하는데 그녀는 커피를 선호하는데 그는 아니야. 그러면 그는 아니야. But he doesn't. 그래. 되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never 지금 부정이 가장 센 말이라죠. never에 강조해 볼 거고 그 다음에 Paris 해볼게요. I've never been to Paris. I've never been to Paris. 그렇죠? 근데 우리 남자 형제는 했으니까 my brother has, but my brother has, but my brother has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는 동사, 명사 이거 그대로 가면 되죠.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close the door. 그러면 미안, 못해. 얘는 지금 뭐예요? 조동사지만 부정이니까 해줘야겠죠. I'm sorry, but I can't. I'm sorry, but I can't. 이죠? 그렇죠? 제가 지금 요거 어떻게 요거 해볼게요.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발음 거의 안 했어요. 음으로 갔어요. sorry. 그쵸? I am sorry 하지 마시고 sorry 하고 얘도 I로 안 갔어요. can 으스로부터 가면 돼요. can't. 그쵸? 그쵸? 얘랑만 째려보면서 세게 발음합니다. I'm sorry, I can't. I'm sorry, I can't. 네. 그렇죠? 얘도 보면 여러분들 Are you happy 하지 마시고 Are you happy? Are you happy?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보면은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I was. 그렇죠? I를 발음 다 안 해줄 거예요. I was, but I'm not now. I'm not. 얘도 얘 죽이고 I'm not now가 되겠죠. 그렇죠. 네. Are you happy? I was, but I'm not now. 그렇죠? 네, 이러한 발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의 법칙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익숙해지셔야 되지만 한 번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앞으로 말씀을 하실 때, 연습을 하실 때, 또 들으실 때 그것을 좀 인지를 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중요한 말에 강세 둔다. 그렇죠? not 부정문이 중요한 말이다. 대조가 중요한 말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명동형부 의지 여기에 강세를 주고 강세가 있는 건 따라다 크게뿐만 아니라 길게 세 가지가 다 돼야 돼요. 크면서 길면서 피치도 하나만 올라가요. 피치라고 하는데 높낮이가 있죠. 한번 올려줘.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높낮이 크기 그리고 길이까지 요거를 같이 이제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Q&A 씨